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오늘은 샛별형 실전 차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진도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거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현재 기술적 분석을 배우고 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거랑 다른 분석 방법으로는 기본적 분석이 있다라고 했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리고 현재 기술적 분석에서 캔들 차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캔들 차트의 유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캔들 차트 중에서 3개 이상의 캔들의 반전 신호, 1개짜리, 2개짜리, 그리고 이제 3개 이상의 캔들의 반전 신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개짜리보단 2개, 2개짜리보단 3개 이상의 캔들이 변곡점 부분에서 신뢰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샛별형을 저는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 추세의 마무리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는 석별형, 상승 추세의 마무리에 등장하는 석별형이 있다. 꾸준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조건은 첫 번째 캔들이 장대 음봉이어야 되고, 두 번째 캔들은 몸통이 작고 아래 꼬리가 길면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캔들은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첫 번째 장대 음봉 나왔던 캔들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캔들은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은 이제 하락의 힘이 강력한 힘의 방향을 뜻하고, 힘의 방향이 아래쪽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캔들은 캔들이 작아지면은 좋고, 그리고 아래 꼬리가 좀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하락의 힘이 강했잖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락의 힘을 제한하고, 이제 힘을 매수와 매도가 균형 잡힌 평범한 캔들, 평범한 힘을 만든다. 그래서 횡보하는 힘을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양봉으로 해서 앞에 있는 요 음봉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샛별형의 기본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힘의 방향만, 저는 힘의 방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그 가운데 이 횡보하는 캔들이 하나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응용하면은 장대 음봉은 같은데 횡보하는 캔들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상승할 때도 한 번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2개, 3개 나눠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두세 개 되면은 두세 개 되는 캔들의 아래 꼬리를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관찰을 하고,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회복할 때를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응용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가를 계속 관심 갖고 추적해보던 종목들이 일봉 차트에서는 이제 SK텔레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기 때문에 경기 방어성 성격이 짙은 이제 통신주라던가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게 있다라고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SK텔레콤 같은 경우 하락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이렇게 하다가 반등이 한번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돌파해야 될 자리가 25만 5천 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 저항받고 쪼르륵 밀려버렸어요. 그럼 아직 돌파를 못하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하셨거나 관심 갖는 분들은 요 24만원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강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만약에 현재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4만원을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1선 이렇게 쭈르륵 내려오면은 횡보를 하면서 기다리면은 21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 맞고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24만원 부근을 두드리던가 회복 시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밑에서 횡보하면서 기다리는 건 좋지 않다. 요 정도만 알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이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20원 5천원 돌파 실패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이 종목이 실패했다라고 해도 돌파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제 샛별형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이 저항선 부근에서는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구나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훈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 자, 이 종목도 급락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면서 관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이탈해 버렸죠. 그래서 6,900원 정도는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강력하게 이탈하면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뒤에 개파락에서 양봉이 하나 나오고 반등 시도는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SK텔레콤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21선 마중을 나가죠. 그러니까 6,900원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다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다시 뭐 LNG선 수주 소식도 있고 하반기에도 뭐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런 업황도 고려해서 뭐 들고 나온 종목이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그래서 일단 샛별형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돌파하는 샛별형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패턴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뭐 하반기에 잘 지켜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LNG선 수주 조선주들이 좀 기다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HDC 같은 경우 마지막 일봉 차트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한 13,200원 구간 요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음봉 나오고 나서 횡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좀 뭐 아슬아슬하게 뭐 이 구간에 12,000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12,000원 살짝 이탈했어요. 50원 정도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다음날 지켜봤더니 양봉이 나왔어요. 저점 개파락 나온 다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장 영향력 때문에 밀린 거니까 지금 현재 12,000원 구간에 뭐 붙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000원을 뭐 강력하게 이탈하거나 하면은 요 종목은 제외가 되는 거고 조금 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12,000원 유지해주고 21선은 올라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 분홍색 선 있죠. 지금 현재 21선이 12,600원 선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돌파해줘야 되고 그리고 13,200원을 넘어가주면 이 구간을 넘어가준다면 요 음봉 있죠.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해준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보인다. 샛별형의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고 주가를 횡보하는 이런 하락의 힘 그리고 지금 횡보하면서 이제 매도와 매수가 동률을 잃었고 힘이 동급을 잃었고 13,200원을 돌파하면서 위쪽 방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매수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HDC 같은 경우는 아직 더 볼만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봉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주가를 관찰하던 기업들 넷마블이 있습니다. 자, 넷마블 같은 경우 뭐 1차 저항 11만원으로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1만원만 회복해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21선이랑 61선 뭐 싸우면서 위쪽으로 가능성이 보인다. 11만원 유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9만원을 살짝 이탈했는데 9만원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종목은 아직 뭐 급락까지는 아니고 저점 매수는 그래도 나오고 있어서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을 9만원으로 세워드렸으니까 일단은 이탈한 거는 맞으니까 제외를 하고 대신 9만원을 회복해서 위쪽 방향으로 가려는 매수의 힘이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DB손해보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6만원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6만원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뭐 저점을 깨고 이탈해버렸으니까 일단은 탈락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업무역 홀딩스가 나왔네. 영업무역이요. 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 가능성이 좀 보였어요. 영업무역은 1차적인 37,500원을 말씀드렸었죠. 요 구간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거의 뭐 다 왔어요. 37,500원을
하락이 나오고 횡보를 하다가 위쪽 방향으로 이제 21선하고 37,500 여기를 건드렸죠. 그러면서 올라와 있는 상태다. 지금 만약에 이 종목도 만약에 37,500을 저항받고 이렇게 쭈루룩 밀려버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는데, 저점은 하단선은 33,000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 이렇게 말씀을 제시를 해드린 게 33,000원 부근이었고, 위쪽은 37,000원 돌파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힘이 약하다라고 하면 37,000원 위쪽에서 한 번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 돌파 시도가 나온다 해서 안착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영업무역은 더 들고 가거나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계속 주가를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요 종목 같은 경우 자 급락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저점 매수까지 나오면서 잘 버텼는데, 뭐 이번 주에는 이 유지를 해주지 못해서 35,000원 쪽을 보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35,000원 요 구간을 유지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했으니까 일단 제외. 이 종목을 만약에 관심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5,000원 회복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지지선, 기존의 지지선이었는데 지지받던 구간을 이탈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저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저항받던 구간을 돌파하면 지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 저항받는 구간을 만약에 빠르게 이렇게 회복하면은 뭐 지금 캔들도 뭐 반전형 캔들이 나왔잖아요. 팽이형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라타게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속임수 구간이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시면 됩니다. 35,000원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2,000원까지 넘어가주면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탈피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종목도 제외. GKL 같은 경우가 마지막으로 이제 주봉 차트인데 2만원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그래서 요 2만원 구간에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18,000원은 유지해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러운 건 18,000원 아래서는 계속 저점 매수가 나오고 있죠. 아래꼬리 길게 달고 양봉으로. 그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현재는 자율등락 구간이 2만원, 18,000원 요 사이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1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뭐 관심은 계속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2만원을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요 위쪽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GKL까지 포함. 그러면은 현재 남은 건 일봉 차트. 일봉 차트에서 남은 거는 HDC 정도가 한 종목 정도 계속 꾸준히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로 보면은 영업무역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GK 요 두 종목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봉 차트 HDC 하나, 주봉 차트 영업무역 GK 이렇게 세 종목을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표령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캔들이라서 좀 여러 차례 강의를 나눠서 실전 차트를 보면서 뭐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기법이라는 게 있으면은 해당되는 게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이탈하는 게 많죠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보통 기법이다 뭐 이런 패턴이다라고 하면은 패턴이다 뭐 같은 거죠 이게. 패턴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성공된 것만 가지고, 성공한 것만 가지고 교육을 해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전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기법 패턴에 해당되는 게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소수의 종목만 해당되고 대부분이 이렇게 해서 노리다가 실패하는 게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샛별형을 공부하는 방법, 골라내는 방법을 계속 주가를 추적하면서 실전 차트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진짜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패턴 모양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리를 생각하세요. 원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개념 원리,
개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샛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락하던 종목이 하락의 힘이 강했다. 하락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누군가 강한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의 힘이 강하다는 거는. 그래서 이 매도하고 있는 힘을 억제시키면서 균형을 맞추는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이루는, 그러면 주가가 하락이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횡보 구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매수의 힘이 강해져서 다시 상승보다는 반등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반등이 시작되는 종목을 골라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매수의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의 힘이 강했던 종목에서 요거를 매수와 매도와 균형을 맞추고 다시 매수의 힘이 강해지면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의 힘이 강할 때 여기가 저점이겠지 하고 미리 예측하시는 거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교훈을 많이 얻으셨죠. 격언도 있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중간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방향이 완벽하게 이렇게 턴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턴되다가 2만원 맞고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은, 지지선을 이탈하고 밀린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턴돼서 회복해야 될 곳을 회복해서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요 회복되는 구간까지는 반등인 거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상승 구간이 나오는 것이다. 저점이 확인되는 것이다. 요렇게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성공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제외하면서 해당 종목은 제외하고 다른 소수의 종목으로 좁혀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교육해 드렸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저점 신호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꽤 많은데 올라오다가 이제 시장 영향력 때문에 다시 한번 밀리고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추가적으로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고 찾아서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힘의 방향에 대한, 개념에 대한 원리, 이런 부분을 꾸준히 공부해서 익혀 나가시면은 성공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올게요.